도 난 정말 너무 참담해요, 진짜. 해외 직구 관련해 가지고 그 책임 떠넘기기. 진짜 어저께 제가 사물이 메인 이슈로 지금 직구 전면 금지 취소한 거 그 과정을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왜냐면 뭐 이 정부가 오늘 무능하니까 나 무능까지 오케이. 무능까지 인정하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무능한 정부. 근데 그 무능함에 대해서 막 책임을 떠넘기고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제가 한 거야. 제가 한 거야. 막 그렇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난 그게 너무너무 진짜 구역질이 나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부가. 막 속상해, 이제 진짜. 화도 안 나. 이건 화도 아니고 너무 속상해. 속상해. 우리 모혜님과 제이디님, 역시 우리 주주님께서는 사사비 나중에 챙겨본다고 꼭. 사사비 앞으로 반드시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지난 5월 16일 날 뭐 했습니까? 제3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TF입니다. 14개 부처, 산자부 비롯해가지고 환경부, 관세청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가 모여가지고 2개월 동안 무려 20번을 회의를 했어요. 20번을. 20번 회의했다는 거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모였다는 거예요. 2번, 3번씩. 14개 부처 장관들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회의죠. 그래서 이 14개 부처 장관, 청장들, 장차관들 모여가지고 20번 동안 회의에서 이번 5월 16일 날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국민 안전을 해치는 중국 그런 나쁜 물건들 뭐 한다는 겁니까? 원천 차단. 원천 차단. 중국 쇼핑몰에서 들어오는 건 모든 걸 다 차단하는 게 아니고 몇 개? 80개 품목. 80개 품목을요, 원천적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했다고. 아예 못 들어오게. 그래서 아예 품목도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정부가 발표한 자료 보면은 아예 품목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것들은 원천적으로 5월 16일에 했던 인터뷰 전문을 다 보세요.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때는 목적이 분명해. 목적이 뭐냐? 이 80개 품목은 아예 못 들어오겠다. 아예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중에서 KC 마크, KC 인증된 것들만 하나하나씩 풀어줄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딱 이게 맞아요. 원천 차단. 무조건 막은 다음에, 그리고 문제 없는 것들만 확인해서 케이스 인증 받은 것만 하나하나씩 들어오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스 인증 받는 순간 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해외 직구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어. 아니, 무조건 이렇게 80개 품목 막아버리는 거 이거 맞아? 그리고 여기에 왜 지금 기성세대들이 쓰고 있는 골프채라든가 향수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 그리고 이것들 다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일부만 문제 있는 건데, 그럼 그 일부들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 이걸 다 막아? 이걸 다 막아? 그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그 불만과 분노가 16일, 17일, 18일 생각보다 굉장히 셌어. 근데 이날 발표를 누가 한 거냐면 한덕수가 한 거예요. 왜냐면 국무총리가 주재한 거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국무총리가 지난 2개월 동안 회의한 내용을 지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거예요. 해외 직구 안전대책 강화, 폭우 폭염 대비 대책 말을 하겠다. 근데 보십시오. 한덕수가 뭐라고 했냐? 국제 기준 수준으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 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이 케이스 인증이죠. 안전인증을 더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신속한 생산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때 발표의 핵심은 너무 분명해요. 지금 이 보도자료가 있는데 그 보면은 80개 품목을 무조건 막는 거야. 원칙적으로 무조건 막고 여기서 케이스 인증 받은 것만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19일 날 이 새끼들이 갑자기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열어요. 그럼 뭘 하냐? 갑자기 말을 바꿔. 아니, 차라리 이때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졸속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조건 차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차라리 솔직히 인정을 해야지. 근데 이 새끼들은 어떻게 사과를 하냐? 사과도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죄송하다. 80개 위의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 사실이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비겁한 새끼들이라니까요. 제가 16일날 보도자료 꼼꼼히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원천 차단이야. 다 막겠다는 거였어. 그 중에 일부만 들어오겠다는 거였어. 케이스 인증 받은 것만. 근데 갑자기 뭐라는 거냐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거는 원천 차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못했네요? 기자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네요? 이거에 한마디로 이번 19일날 이 브리핑의 핵심은 뭐냐? 기자들이 똑바로 보도를 안 했네요? 국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네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지금 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80개를 원천 막는 게 아니고 그 80개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똑같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서 계속 검사를 해서 검사했더니 이상한 것들은 우리가 송곳으로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거였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병신들. 그러려면 16일날 브리핑을 왜 합니까?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왜 굳이 16일날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 열면서 이거 가지고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엄청나게 기자회견 브리핑하고 난리를 칩니까? 평소에 하고 있는 건데? 한심한 새끼들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들의 책임을 지지 않아. 누가 문제입니까? 제대로 이해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정부가 그냥 딱 말하면 우리가 알아서 잘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 못한 국민들이 문제인 거야. 우리들이 문제인 거야, 우리들이. 이 새끼들은. 그러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고, 기자들이 똑바로 전달 못했다고 그 쌩지랄을 하더니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냐? 대통령실도 이 문제가 워낙 크니까 사과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웃기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실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맞죠? 아니, 정책을 왜 전면 재검토를 합니까? 국무총리실이 19일날 뭐라고 했어요? 국민들 제대로 이해 못한 거라며. 제대로 이해 못한 거라며. 우리 취지는 그게 아니라며.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재검토를 해? 지금 총리실하고 대통령실하고
말이 안 맞아, 하나도. 대통령실은 16일 때 그 발표를 전면 금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재검토하라고 나온 거예요. 총리실은 뭐라고 했어? 19일 날. 아이, 전면 금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오해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죠.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대통령실. 그런데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요. 대통령은 그 정책 TF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정책 TF에 한덕수가 주재했던 2달간 주재했던 14개 부처가 모여가지고 만든 범 TF 거기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대책을 보고받지 않았다. 부처의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이 다 결정하는 거 아니다. 그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한덕수가 16일 날 기사들 앞에 보도자료 뿌리고 발표하는데 대통령하고 상의 안 하고 지금 발표했다는 거야? 중국 쇼핑몰 물건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고 한덕수가 그냥 했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여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인 거죠. 진짜라면은 정말로 대통령 필요 없는 거야, 이 나라는요. 대통령 패 시간이야. 가짜라면 거짓말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총리하고는요,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뭐가 있냐면 주례회동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무조건. 만나갖고 총리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2달간 매주 한덕수가 윤석열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지금 14개 부처 데리고 하는 이 일들 그거 보고 안 했단 말이야? 한덕수가 윤석열을 너무 무시해갖고 얘기 안 한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고를 안 합니까? 근데 이 새끼들은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고 있어. 야, 진짜 나라 꼴이요. 이거 주도했던 총리실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말했던 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 지랄을 하고 대통령실은 나는 몰랐어. 제가 나한테 보고 안 했어.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나 진짜 웃긴 게 어저께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어요. 단독 보도. 나 이거 보고 정말 막 피가 거꾸로 들고 피가. 가끔 조선일보, TV조선이 여러분 보수 언론들이 단독 보도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지지자들이 조중동을 그냥 아예 언론으로 안 보니까 저것들 기사는 아예 보지 말자, 취급하지 말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중동 기사 중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근데 어저께 TV조선이 뭘 단독 보도를 했냐? 정말 골 때려. 원래 매주 윤석열하고 한덕수가 주례회동을 하거든요. 어저께가 그날이었어. 어저께 20일 날 한덕수와 윤석열이 만나는 날이었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그 주례회동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안 만날래? 취소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질책성. 그러니까 총리 네가 문제야 라고 지금 아예 대놓고 질책을 하는 의미에서 회동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한번 기사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이 20일 해외 직구 관련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사과했대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당일 질책성 의미로 취소했다고 하는 거죠. 여권 관계자가 TV조선한테 뭐라고 하냐.
대통령이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 취소 배경엔 해외 직구 정책에 있다. 해당 정책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을 향한 질색성 경고 차원으로 원래 만나기로 준비되어 있던 거를 취소했다는 거야. 씨발 진짜 막 욕이 나와요. 왜 욕이 나오냐면요, 질색성 경고 차원에서 왜 주례회동을 취소합니까? 주례회동을 한 다음에 한덕수한테 경고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만약에 한덕수가 2달간 윤석열 몰래 TF를 막 이끌었어. 그러면서 그 TF에서 결정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한 번도 윤석열한테 보고를 안 하다가 지 멋대로 지난 5월 16일 날 발표하면서 문제가 났어.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총리가 이 총리를 그냥 해임시키려는 문제인 거야. 이렇게 큰 문제였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례동 때 총리 만나갖고 총리를 직접 뭐라고 합니까? 질책을 해야죠. 총리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책을 해야지. 근데 갑자기 안 만나. 삐졌어 나. 나 기분 나빠. 안 만나.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돼? 씨발 무슨 초등학생들 지금 뭐 감정 싸움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주례회동을 그냥 취소하는 걸로 그 질책을 대신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약속했는데 내 기분 나쁜 게 있어갖고 야 나 안 갈래 그러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하고 총리가 지금 사회를 며칠간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했던 정치적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만나갖고 서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서로 비판을 하던 뭘 하건 만나갖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그냥 씨발 회동을 취소해. 야 안 볼래. 나 진짜 보기 싫어. 안 보면 끝나는 거야? 무슨 이따위 나라가 다 있어. 응? 무슨 이따위 나라가 다 있냐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요,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분위기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냐? 대통령은 몰랐다. 대통령이 지금 화났다. 경노한다 그거 아니야. 이 새끼는 맨날 경노해. 개새끼. 근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가 잘못했는데 걸리면 막 경노해. 경노해놓고 막 다른 사람한테 세경 떠넘기잖아.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런 새끼가. 황당하죠. 근데 재밌는 거. 야, 역시 이 기사 보면은 볼까요?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발표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관계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이거는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사람이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정책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별도로 보고받은 거 없다. 그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웃겨 죽겠어.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이가 모든 책임을 지금 한덕수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몰랐어. 너 책임이야. 그러고 있는 거거든. 한덕수도 가만히 안 당하죠. 역시 한덕수. 역시 그 대통령의 그 총리죠.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봤거든요. 단독 보도에 뭐라고 나오냐? 한덕수도 열받았어. 열받아갖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냐?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한덕수가 뭐라고 했냐?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말 대통령이라는 새끼는 갑자기 문제 생기니까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고요. 이거는 한덕수 너 책임이야. 그러고 나니까 한덕수는 뭐라고 해요? 지가 발표했거든요. 지가 그날 지가 브리핑 한 거야. 그래 놓고 갑자기 국무조정실 뭐 실장이라든가 보고하는 사람한테 왜 정책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냐고 질타했다는 거야. 아, 정말 나라 꼴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아, 근데 이런 모습이 좀 익숙하긴 해요. 저도 뭐 다 이 본인들 직장이라든가, 저는 제 직장이 교회였으니까 옛날에 제 교회에서 꽤 큰 교회였거든요. 꽤 큰 교회에서 일할 때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지들이 다 지시하고 지들이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은 야, 너 왜 그랬어? 그런 새끼들. 지들이 했으면서, 지들이 다 지시하고 다 계획 짰으면서 나중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야, 이거 너 왜 그랬어? 그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누구도 책임을 안 져. 다 그냥. 윤석열은 한덕수 네 책임이야. 한덕수는 야, 국무조정실 너희들 왜 그랬어? 그러고 있고, 국무조정실은요, 국무조정실은 기자회견 열어갖고 뭐라고 했어요? 국민 여러분 왜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 우리 책임. 결국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결국 국민들이 문제인 거야. 왜 못 알아들어갖고, 못 알아들은 우리가 문제인 거야. 우리가.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뭐가 우연이 아니냐? 잼버리 사태, 응? 부산 엑스포 참사,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응? 잼버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년 전부터 계속 경고했죠. 근데 이때 여가부 장관이라든가 문제 없다고 그 지랄 하다가 정말 세계적인 망신 당했고, 부산 엑스포 참사 거의 뭐 우리가 된 것처럼 했다가 결국 1차 투표에서 29대 119로 참패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없는 게 나아.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야.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그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요, 결국 해외 직구 그냥 금지하겠다고 정책 발표하는 거, 그리고 그걸 지금 책임 떠넘기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윤석열 집권이, 정권이 아직도 뭐 탄핵이라든가 중간에 윤석열이 막 죽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없는 이상, 아직도 3년 남았는데 3년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무조건 벌어지죠. 무조건. 2년간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앞으로 3년은 좋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 말이 안 되죠. 지난 2년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해왔고, 사실은 뭐 69시간 그 노동 문제, 또 뭐였습니까? 취약 연령 5세부터 시작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정책 혼선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정상이죠.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나라 꼴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이런 정부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장 큰 근본적인 위기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처한 2024년 가장 큰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위기.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